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슬기로운 에너지 신산업 사용 설명서, 사회를 맡은 에너지 신산업 사업단 직원 황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명에는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께 교육 과정부터 비교과 프로그램, 인프라까지 다양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는 자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 먼저 전달드립니다. 설명회 종료 후 현장에서 간단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완료한 학생들에게는 음료 기프티콘이 발송될 예정이오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도 만족도 조사 참여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학생들은 본인 확인을 위해서 아이디를 학번과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5학년도 1학기 에너지 신산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신산업 융합전공 주임 교수님이신 이혜석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익숙한 얼굴도 좀 있는데, 저는 공과대학교 융합에너지공학과 지금 학과장이고요. 에너지환경대학원 주임 교수입니다. 지금 저는 그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융합 주임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제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훨씬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거 에너지 혁신융합대학 사업,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가끔씩 많이 했었는데요.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학제관 벽을 이제 허물어뜨린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 고대 전체 개념도 그 개념이죠. 그래서 이중 전공이나 융합 전공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초 공통부터 초급, 중급, 고급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면 사실 문과에 있는 학생들이 이과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고급 같은 경우에는 실험 실습 수업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대학원이나 이제 석박사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커리큘럼도 잘 짜여져 있고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에너지 관련된 생산부터 에너지 정책 분야까지 정말 잘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제간 벽을 허물어뜨린다라는 개념이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가 아마 여러분들이 고대 내에서 생활하면서 타 학과 타 학교의 교수님들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혁신융합 대학 사업은 7개 대학이 같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주관입니다. 왜냐하면 고려 대학교가 이제 에너지 쪽에서 교수님들 역량이 워낙 뛰어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주관으로 해서 경쟁해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가져온 거죠. 거기에 서울대가 들어와 있고 이제 한양대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라 그래서 강원대, 전북대, 부산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대 또 포함이 돼 있어서 경남 정부대 이렇게 해서 7개 대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육 커리큘럼을 보시면 하나의 과목에 여러 명의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정말 굉장히 훌륭한 그 커리큘럼이라고 저는 뭐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대 교수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여러분들이 타 학교의 교수님들이 같은 내용의 수업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학부생 때 가져볼 수 있는 뭐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세 번째는 학생들한테 항상 제가 이야기할 때 고대 내에서 하는 그 교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좋은 해외나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당연히 융합 전공으로 들어와서 우리 사업단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심으로 저희가 1년에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학부 때 해외나 국내의 그런 기업이나 그다음에 해외의 그런 에너지 관련된 산업을 경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큰 기회고요. 사실 뭐 그런 저희가 이런 걸 해외에 나갈 때 보면 그런 각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나가서 그 나라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는 그 나라에 있는 주한 대사관이 거의 다 대응을 해줄 정도로 프로그램이 잘 짜여집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인 것 같고요. 또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좀 수준별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뭐 교육학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 맞춤형으로 교육이 되어 있고요. 또 대부분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분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융합 전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그 융합 전공 그 마이크로 디그리를 받을 수 있다라면 굉장히 본인의 진로를 넓힐 수 있고 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 플러스 에너지 신산업 쪽에서의 나의 어떤 그 캐리어를 녹아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나는 시간까지 잘 들어보시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탐방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업단 비교과 담당 김인혜 선생님께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사업단 비교과 담당자 김인혜입니다. 먼저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에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만큼 에너지 신산업에 제공하는 많은 지원 혜택과 교과목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석 교수님께서 사업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업단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첨단 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입니다. 총 18개의 첨단 분야가 있고 에너지 신산업은 그중 하나로 고려대학교가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서울대, 한양대, 강원대, 부산대, 전북대, 경남정보대까지 6개의 참여대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간의 경계를 허물고 본인의 전공과 관계없이 누구나 원하는 분야의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단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첫 번째 순서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비교과는 크게 특강, 현장 견학,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경진대회와 공모전, 한국연구재단 행사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잠시만요. 아이고. 지난달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위미 프로젝트 그리고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친환경 가전 아이디어 공모전이 곧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름학기에는 한국연구재단 주최의 코이크 아카데미와 가보자구 해외 연수가 진행됩니다. 2학기에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심화 연구를 할 수 있는 테마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고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되는 쿠키 클래스와 지산학 포럼까지 모두 이번 연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작된 프로그램은 위미 프로젝트고요. 이 중 이제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1학기부터 2학기까지 이제 진행되는 순서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미 프로젝트는 기업 전문가가 멘토가 돼서 멘티 최소 3명과 함께 팀 프로젝트로 진행하는데요. 이번 연도는 LG전자, 그리고 GS 풍력발전, 지금 현직으로 계시는 멘토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 채용 트렌드가 급격히 전환됨에 따라서 기업 멘토와 함께 실무 경험을 간접적으로 접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LG전자에서 멘토가 기업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학부생에 맞게 변형하여 제시해 주거나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학부생 관점에서 해결 방안을 찾는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최대 5회까지 멘토링을 지원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하기 전에 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대학에서 배우기 어려운 실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신청은 에너지 신산업 교과목인 캡스톤 디자인 툴을 전공을 신청하면 되는데 멘토링도 받고 교과목으로서 해당 학점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학기에도 진행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미래 친환경 가전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이 공모전은 삼성전자 가전사업부와 연계하 진행되는데요. 삼성전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와 코멘트를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새로운 가전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이고 특히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재료비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대회 우승 상금은 작년에 500만 원이었고요. 대상팀은 연구재단 행사인 코쇼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제공됩니다. 작년에는 고려대학교 팀이 이러한 기회와 지원을 잘 활용해서 코쇼 경진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지금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프로토타입은 현재 창의관 1층의 라운지에 전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창의관에서 방문해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이크 아카데미는 한국연구재단 주최의 프로그램인데요. 1년에 한 번 열리는 프로그램입니다. 18개의 첨단 분야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로 약 3,6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인데요. 고려대학교를 포함해서 전국 66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연도는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되고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4박 5일 동안 여름방학 기간 중에 진행됩니다. 작년에는 대구에서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여름이어도 대구보다는 조금 더 쾌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총 134개 강좌가 운영되었고 이번 연도도 규모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본인의 전공과 관계없이 에너지 신산업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첨단 분야의 강의도 신청할 수 있고요. 특히 여름 계절학기 학점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학점 관련 내용은 저희 유니허브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니 추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교과 설명 후에 이번 코이크 예고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강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행사로 관심 있는 분들은 여름 계절 학기 수강 기간에 에너지 신산업 세미나 1 과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참고로 강원도 평창까지의 교통과 전 일정 숙박, 식사까지 지원되는 행사이니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시고 다양한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인 가보자구인데요. 일정은 8월 여름방학에 진행될 예정이고 고려대외 참여대학 소속 학부생도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는 유럽 연수로 진행되었고 방문했던 기관은 취리히의 폐수처리센터, 스위스 과학센터, 로잔 연방공과대학, 신재생에너지연구소 등 에너지 관련된 기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 견학 외에도 해외 대학교의 교수님 특강과 고려대학교 교수님의 멘토링까지 진행됐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연도 연수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이제 참고로 에너지 신산업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에게 우선 선발 우대 사항이 있으니 이번에 꼭 에너지 신산업 교과목도 수강하시고 해외 연수 기회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마 연구 프로그램인데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심화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교수님과 대학원생이 함께 한 팀이 되어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팀별 실험 실습실
실습비 지원, 그리고 학회, 박람회 참가배 지원도 해드리는데요. 해당 지원 사항은 인프라를 설명해 주실 노슬기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해 드릴 예정이니 다음 순서에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8월부터 참가자 모집이 시작되고 11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취토스입니다. 취업 멘토스와의 만남이라는 뜻인데요. 에너지 분야의 기업 멘토가 한 팀이 돼서 여름 학기에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작년에도 진행돼서 멘토의 기업을 실제로 방문하고 취업 준비와 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인 멘토링을 받았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이 프로그램도 또한 팀당 회의비 지원이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월 부산에서 진행되는 코쇼인데요. 연구재단 주최 행사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단순 전시가 아니라 18개의 첨단 분야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경진대회가 열리는 교육 올림픽이라는 컨셉의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29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17개의 경진대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에너지 신산업도 이번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진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비교과 프로그램은 쿠키 클래스입니다.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에너지 분야별로 기술 동향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특강이고요. 고려대학교 학생 외에도 타대학이나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만든 세미나 특강입니다. 작년에는 태양에너지, 수소에너지, 2차 전지 분야로 진행이 되었고 특강 만족도가 높았던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연도에는 2학기 중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에너지 신산업의 많은 선생님들이 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 들으시면서 관심 있는 활동이 있으면 기억해 놓으셨다가 저희 에너지 신산업과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연구재단 행사에 대한 이번 연도 예고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교과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시설과 장비 등 인프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학생들의 실습 환경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기자재 담당 노슬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프라 파트를 맡은 에너지 신산업 노슬기입니다. 앞에서 이내 선생님께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잘 받으셨죠? 네, 참고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인프라 파트는 앞서 설명된 비교과 프로그램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저희 사업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해당 파트에서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에너지 신산업 정규 교과목을 수강하실 경우에 실험 장비와 연구 재료가 지원된다는 점. 두 번째로는 공간 지원이 된다는 점. 세 번째로는 비교과 프로그램 진행 시 연구 재료, 학회비 등을 지원해 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파트별로 세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너지 신산업 정규 교과는 이론 수업도 있지만 실험 실습을 진행하는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 실습 과목을 진행하기 위해 실험 장비와 연구 재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의 사진은 9천만 원 이상의 장비이며 이 장비 또한 저희 사업단에서 지원한 장비입니다. 저가 고가 죄송합니다. 지금 시스템 점검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다시 진행할게요. 네, 저가와 고가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 사업단은 교과목에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된다면 심의 후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의 장비 외에도 약 50대 이상의 실험 장비와 기계기구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에너지 신산업 교과목을 수강하게 된다면 이런 고가의 장비를 직접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실험 실습할 때 장비도 중요하지만 소모성이 있는 연구재료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매 학기 교과목별로 연구재료를 조사해서 구매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장비처럼 고가의 최신 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당연히 개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장비를 잘 다뤄야 하고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별로 담당하는 대학원생 조교님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실험 실습을 진행하게 되면은 담당 조교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구 재료도 지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교과목별로 학기마다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상당의 연구 재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과목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목을 수강할수록 다양한 실험기기와 연구 재료를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영상을 하나 시청하실 건데요. 태양에너지 공학이라는 교과목에서 사용되는 MPPT 장비예요. 앞에서도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여기에 대학원생 조교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영상 보시고 어떤 분위기인지 가볍게 시청하시죠. 이 장비는 이제 MPPT라는 장비인데 이 장비는 이제 MPPT라는 장비인데 이렇게 태양광을 모사하는 그런 장비가 있고 이 태양광의 스펙트럼과 일치하게 모사를 해서 빛을 찌워주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나 이거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태양전지의 최대 출력점을 트래킹하면서 그래서 IV 커브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이제 MPPT라는 장비인데
네, 이제 교과목에는 이러한 식으로 지원을 해드렸다면 두 번째 공간 활용 면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이 보유한 공간이 되게 여러 공간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공간들이 화면에 있는 공간입니다. 우선 창의관과 공학관에 대형 강의실이 두 곳 있고요. 해당 공간들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다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교과목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곳에서 대형 강의실 2번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공학관 대강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PBL 강의실과 실험실습실은 R&D 센터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PBL 강의실이랑 실험실습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 실험실습실은 앞에서 말한 실험실습 장비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함께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에너지 신산업의 실험실습 과목을 수강했다. 그런데 공유 실험실습실에서 실험실습을 진행한다. 라고 하면 해당 교과목 외에 최첨단 장비를 함께 접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혁신융합대학이기 때문에 공유하고 융합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과목의 교수님들이 합의가 된다면 다른 장비들도 교과목에 접목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실험실습실 옆에 PBL 강의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PBL 강의실이라는 이름답게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학습기라는 게 구비되어 있어서요. 강의자분이 한 자리에서 화면을 컨트롤을 하실 수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면 대형 TV가 몇 대 놓여져 있죠. 그래서 토론할 때, 조별 토론을 할 때 이제 각자 화면을 보면서 토론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목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조별 과제가 있다면 조별 과제를 진행하기로 한 회의 장소로 또는 직접 조별 과제를 진행하는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시로 운영하고 있어서 미리 저에게 예약을 해주시고 언제든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비교과 프로그램 지원은 저의 앞순서였던 이내 선생님이 안내해 주신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앞서 소개가 되었으므로 해당 파트는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연구 재료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테마 연구와 삼성 미래 친환경 가전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테마 연구에서는 교수님과 대학원생 멘토를 만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직접 연구를 진행해 봄으로써 학계나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고급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연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연구 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팀별로 1,000만 원 상당의 연구 재료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무와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 또한 팀별로 연구 재료를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지원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이 친환경 가전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박스도 있고 전선도 있고 뭐 투명 아크릴판도 있는데 이게 모두 하나하나 저희가 다 지원해드린 연구 재료들입니다. 여기서 교과목 연구재료와 비교과 프로그램 연구재료 지원의 차이점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서 차이점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은 학기별로 오픈되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 수업 조교님을 통해서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구매가 진행됩니다. 교과목을 들을 때 이미 정해진 틀에 맞춰 이미 구입된 실험 실습 재료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죠. 반면에 비교과 프로그램은 멘토들과 함께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떠한 연구를 할지 연구 계획을 짜고 그에 따라 연구재료 목록을 직접 작성해서 저에게 구매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연구재료 구매 신청 절차를 큰 틀로 간단하게 가져와 보았는데요.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재료를 파악합니다. 재료를 구매하기 위한 신청서나 견적서 등의 서류를 구비한 후에 담당자인 저에게 재료 구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저에게 제출하신 서류를 토대로 담당자가 구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수령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큰 틀은 이러하고 추후에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더 자세히 안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인프라 혜택에 대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발표될 교육과정 부분은 더더욱 눈과 귀를 열어서 경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에너지 신산업의 교육과정과 학사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융합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장학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학업 계획을 세우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단 교무학사 담당 호윤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무학사 담당 호윤미입니다. 앞서 이제 비교과 인프라 잘 들으셨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교육과정 학사 제도를 위해서 기반이 되고 받쳐주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저희 에너지 신산업의 학사 제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에너지 신산업의 융합전공 그리고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학사 제도를 설명드릴 거고요. 우리 에너지 신산업의 교과를 운영하기 위한 이제 학점 교류 부분 설명드리고, 우리 에너지 신산업은 코스라는 시스템을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에 대한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학하고 나서 1전공 외에 2전공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지 졸업하는 건 알고 계시죠? 또는 2전공 또는 심화전공을 하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이제 융합전공, 저희 에너지 신산업의 융합전공을 하시면서 2전공을 취득해서 이제 졸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희 에너지 신산업 교과목들인데요. 여기 화공생명공학과를 비롯한 여러 학과에서 저희 교과목을 들었을 때 1전공의 전공 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크로스 리스팅을 지정한 교과목들입니다.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에너지 산업의 교육과정의 이수 체계도인데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크게 분야별로 해서 에너지 생산 분야, 그 다음에 저장 변환, 수송 관리, 이제 경영이라는 큰 틀에서 분야별로 운영이 되고요. 이게 난이도별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교육과정에 진입을 하기 좀 어렵다 싶어서 이공계 학생이 아닌 비공개 학생들이 조금 난해하신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고민 끝에 기초공통이라는 교과목도 이제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비공개 학생들은 기초공통을 먼저 듣고선 진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이수 체계들을 보셨듯이 이 교과목들 중에서 36학점을 이수를 하면 에너지 신산업 융합전공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생산 분야의 초급 교과목인 신에너지 공학개론을 포함해서 36학점 취득입니다. 그리고 중급 및 고급 교과목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되고, 그 고려대학교의 이제 총장명의에 인증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서 2분의 1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학점에 대해서는 우리 고려대에서 개설되지 않는 이제 참여대학들, 서울대나 한양대, 강원대, 부산대 이런 대학들에서 개설되는 것들을 학점 교류를 통해서 취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뭐 비공개 학생들의 진입을 낮추기 위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기초공통이라는 교과목들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이공계든 비공개든 상관없이 9학점까지는 전공 선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현장 실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 실습을 이제 진행을 하시고, 그게 에너지 신산업 분야와 이제 일치를 한다고 한다면 최대 6학점까지도 전공 선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쯤에 크로스 리스팅이라고 해서 1전공 전공 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학과들에서는 융합전공을 취득을 했을 때 30학점 이상 초과되는 학점에 대해서는 1전공과 중복 인정이 될 수 있어요. 1전공의 학점으로도 인정받고 융합전공의 학점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융합전공의 이수 요건이 있고, 이번 다음 학기에 진입할 수 있는 이제 융합전공 신청 시기가 요 아래에 써 있어요. 당장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청 시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방법 참고하셔갖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디그리입니다. 마이크로 디그리는 이제 뭐 융합전공을 꼭 하지 않으셔도 에너지 산업 분야에 관심 있으시면 한 번 더 취득을 고민해 보셔도 되는 학사제도인데요. 아까 보셨던 이수 체계도에서 넘어가 주세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보셨듯이 이수체계도에 보이시는 모든 교육과정의 교과목들이 고려대학교에서 다 개설되지는 않아요. 여기에 핑크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고려대학교에서 1학기 또는 2학기에 나눠져서 개설이 되고요. 이 교과목들을 내가 꼭 이번 학기에 듣고 싶은데 개설이 안 됐으면 우리 참여대학들에서 개설되는 교과목들을 눈여겨보시고 이제 학점교류를 통해서 취득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본교에서 개설되는 이제 학점 교류는 별도로 진행되고, 여기 에너지 신산업 학점 교류는 제가 별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따로 신청 방법이 별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생산 분야 또는 저장 변환 분야, 수송 관리 분야, 경영 분야에 내 관심이 갖고 있다면 그 분야의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취득을 해서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를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그 본교의 교무처장 명의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학점 교류는 2분의 1, 6학점까지만 인정이 되세요. 그래서 본교에서 6학점 이상 취득을 하셔야 되고, 학점 교류를 통해서도 취득을 하신 거가 12학점 이상이 되시면 그 교무처장 명의의 인증서가 발급이 되고요. 우리가 성적증명서에도 표기가 되고 인증서도 별도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성과형 마이크로 디그리 장학금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무처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취득을 하게 되면은 장학금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최대 재학 중에 3번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잘 기억해뒀다가 유니어부 공지사항에 올라오면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야별로 들어야 되는 그 교과목들이 있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수송관리 분야에서는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한 과목밖에 개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2학점을 우리 고려대에서 들을 수가 없어서 강구한 게 이제 기계공학부에서 개설되는 응용열 전달이라는 교과목을 포함시켰어요, 교육과정에. 그래서 수송관리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고려대에서 개설되는 화학적 에너지 수송과 기계공학부의 응용열 전달의 교과목은 들으시고, 나머지 교과목은 타 대학에서 개설되는 교과목을 학점 교류로 취득을 하시면 수송관리 마이크로 디그리를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학점 교류는 본교에서 진행되는 것과 다르게 에너지 신산업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데요. 에너지 신산업의 컨소시엄이 이렇게 6개의 대학과 같이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서울대나 한양대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도 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강원대나 부산대, 전북대, 경남정보대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시기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 수업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거는 이제 저희가 유니어부에다가 공지를 해서 7개 대학이 개설되는 교과목들을 공지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교과목 신청을 서류 작성을 하셔갖고 그거를 학과 사무실에다가 제출을 하십니다. 그러면 학부장님이 결제를 받아서 학과에서 여기 사업단으로 공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대학으로 공문 발송해서 여러분들의 학번이 발급이 됩니다. 그럼 학번 발급되면 진짜 그 대학의 학생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직접 수강 신청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다 들으시고 나서 학점을 인정받을 때에도 타 대학 학점 인정 신청서 작성하셔갖고 사업단으로 제출하시면 성적이 인정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본교와 이제 학점 교류 절차가 다른 부분을 꼭 유의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점 교류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여름 학기에 학점 교류가 진행되는 걸 공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지사항 확인하셔갖고 여름 학기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코위크 아카데미라고 비교과에서 들으셨지만 그게 학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도 에너지 신산업 세미나 1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할 예정이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학점 교류 상관없이 6월 달에 계절학기 수강신청 때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코스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학교에서 쓰던 블랙보드 외에 우리는 에너지 신산업의 교과목들은 코스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성적을 받고 이제 사업단장 명의의 인증서도 발급을 하고, 내가 어떤 교과목을 들었는데 이 교과목을 더 들으면 인증서가 발급된다, 이런 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 도우미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를 꼭 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코스에 가입을 하시면 여기 개인 저쪽에 학습 분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과목을 추천을 받고 또 MD라는 것도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치면은 교육과정 교무학사라는 부분에서
그 마이크로 디그리 부분은 안내를 드렸는데 그게 교무처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만 안내를 드렸어요. 그거는 본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 여기 사업단장 명의의 인증서도 별도로 발급을 하는데요. 그것도 코스를 가입을 하셔야지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는 샘플로 해갖고 이렇게 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까지 교무학사 담당 호윤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는 Q&A 시간입니다. 오늘 설명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면 담당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현장에 질문 있으신 분 편하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도 없나요? 아, 네, 여기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 마이크로 디그리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혹시 그것도 좀 했을 때 메리트가 괜찮은 편인지 궁금합니다.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급되는 여러 가지 인증서들이 있을 거고 그 분야에 있는 학위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수할 수 있는 뭐 전공 또는 그 타 이제 활동들을 좀 그 기업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전공 이외에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했는지 어떤 분야를 더 깊게 취득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에서 많이 보시고 계신데 내가 만약에 에너지 분야에 이제 그 전공자가 아닌데 뭐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는 여러 가지 마이크로 디그리를 취득을 하게 된다면 이 학생들은 내 전공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했다는 그런 인증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제 가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이크로 디그리도 융합 전공 신청할 때 같이 하면 되나요? 그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신청 시기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무처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는 내가 학점을 이수했으면 성적이 그대로 이제 포털에 이제 쌓이잖아요. 네네. 그걸 갖고 자동으로 이제 인증이 되고 졸업을 할 때 인증서가 발급이 될 거고요. 그 교무처장 명의가 아닌 이제 사업단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는 코스에서 자동으로 발급이 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 끝쪽에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마이크로 디그리 관련해서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여기 개설 과목을 보니까 기초 공통 과목에 에너지 신산업 머신러닝 개론이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로 디그리 분야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지금 분야 구분이 안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마이크로 디그리를 교무처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제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일단 교무처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는 분야별로 해서 생산 분야, 저장 변환 분야, 이제 수송 관리, 경영 분야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기초 공통 영역에는 그 해당 분야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에너지 신산업 머신러닝 개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 기초 공통이라는 이 영역도 사업단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는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저쪽 중앙. 저도 마이크로 디그리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교무처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파트에 대한 게 12학점 이수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사업단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또 파트별로 12학점 이수해야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12학점 이수해야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무처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분야별 마이크로 디그리밖에 이제 신청을 못 해요. 근데 사업장장 명의의 마이크로 디그리는 되게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분야별 4가지뿐만 아니라 수준별로 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해서 마이크로 디그리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기초 공통이라는 영역도 기초 공통 마이크로 디그리라는 별도의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는 8개인데 혹시나 내가 생산 분야의 교과목을 듣다가 내가 이걸 분야가 조금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한 경영 분야도 들어볼까라고 했을 때 경영 분야의 2가지까지 해서 총 12학점이 이수가 됐다면 그 분야별로 또는 수준별로는 발급을 못 받지만 일반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해서 분야 또는 뭐 수준별이 아닌 공통의 일반 마이크로 디그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 마이크로 디그리를 선택하신 분들은 그 교과목을 분야나 그 수준별로 해서 쓰실 수는 없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네, 이쪽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학점 교류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학점 교류를 할 때 한 학기에 들을 수 있는 학점 제한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다른 학교의 학점 교류 한 9학점, 12학점 이렇게 더 많이 들어도 그게 전부 다 저의 만약에 융합전공을 신청한다면 그 융합전공의 학점으로 모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수강시험이라는 거는 내가 수강시험을 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뭐 직전 학기에 내가 성적이 굉장히 우수를 해서 뭐 초과 3학점을 이수를 할 수 있다면 최대 뭐 21학점이나 24학점까지도 가능한 학생들도 있고 요즘에는 학점을 당겨 쓰고 뭐 미뤄 쓰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 내가 주어진 학점에 따라서 이게 학점교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 학점 중에 내가 최대로 이번 학기 나 18학점까지 다 에너지 신산업에서 뭐 학점교류를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다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우리 학교의 뭐 학칙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위배가 되지 않는 학점 내에서는 이수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잘못 생각을 해서 이제 학교에서 수강 신청을 하고 또 학점 교류도 더 많이 해놔갖고 나중에 추후에 학점 인정이 못 받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점 교류 같은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해서 내가 이 교과목을 인정받을 거야라고 먼저 입력해 주진 않아요. 나중에 갔다 와서 성적이 확정됐을 때 추후에 성적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성적 그 수강 시험을 할 때 내가 최대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꼭 확인하시고 그 내에서 이제 학점 교류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21학점을 들을 수 있으면은 그 학기에 수강 신청할 때 만약에 고대 학점을 15학점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학점 교류로는 최대 6학점밖에 못 듣는 거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최대로 수강 시험 가능한 학점 내에서 성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뭐 일전공 사무실에다가 우리가 학점교류 신청서를 제출하잖아요. 본부에서 진행되는 학점교류는 포털에서 시스템으로 클릭하기 때문에 일전공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이제 시스템화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출력을 하셔갖고 신청서를 갖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분도 이제 수강 신청에 대한 학점을 체크하시고 학과에서도 학생분이 이제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학점 내에서 이제 학점교류를 신청했는지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넘지 않도록 한 학기에 수강 가능한 학점을 넘지 않도록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알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네, 감사합니다. 빠르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해외 탐방 프로그램 중에 가보자 KU 가보자고 있었는데 혹시 학점 이수도 되는지 궁금하고 선발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거는 비교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점 이수랑은 이제 관계없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 이제 홍보하면은 이제 홍보 기간 그 안에 신청하시면 되는데 우대 선발 기준은 보통은 에너지 신산업 전공을 들었던 사람 위주로 이제 될 것 같고요. 추후에 그 해외 연수 주제에 따라서 태양광 주제면은 태양광을 수업을 들었던 이제 학생들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아직은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유니어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추후에 답변 가능합니다. 네, 이것으로 에너지 신산업 혁신융합대학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만족도 조사하고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링크 띄워드렸으니까
QR코드 접속하셔서 만족도 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